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지금 밤 12시가 약간 넘어갔고, 지금 조금 전에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4일에서 25일로 조금 전에 반 넘어왔습니다. 오늘 좀 늦게 좀 시작됐습니다, 방송이.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4개월 넘어갔고, 지금 한 4개월 한 20일 정도 탄생한 지가 됐습니다. 4개월 20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초기죠, 초기. 아직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느낌으로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정권 초기인데 조금 경고등이 지금 켜지고 있다. 정권 초기인데 경고등이 지금 켜지고 있다. 정신 바짝 좀 차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군주민수라는 말로, 군주민수라는 것도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공자님이 하신 말인데, 군주민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어제죠. 그러니까 어떤 뉴스들이, 정치 쪽에서 뉴스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정감사 중요하니까 정치적인 뉴스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최민희 가방위원장, 그리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반드시 이 사람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거 의혹무역 처리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가반이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가반이 붕괴됐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이 좀 안 좋아요. 이런 차에 최민희라든지 이거 뻘짓하는 사람들 완전 내로남불이 전혀 아닙니까? 변명이나 하고 특히 최민희 가방위원장, 딸 결혼식을, 자기는 아무 죄 없다는 식으로 딸한테 다 밀어버리고, 그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들부터 엄청난 100개가 넘는 화환을 도열시키고, 또 국회 사랑채에 일반 국민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특혜 장소를 얻어갖고 딸 결혼을 치르고, 그래 놓고 자기는 몰랐다. 청첩장도 붙이지 않았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화환만 내가 깜빡해갖고, 반납 안 한 게 그게 좀 문제지. 다른 거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완전 정신 나갈 사람이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이런 행위를, 피감기관들부터 엄청난, 추기금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기금을 냈겠어요. 그 돈 장사했다는 식으로, 돈을, 재산 축적을 위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국민들은 지금 비판하고 있다니까. 딸 결혼식을 이용해갖고, 가방위원장이라는 그 자리를 파워를 이용해갖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사람, 그 직에 놔두면 안 돼요. 당장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가방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국회의원직까지도 사퇴시켜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상경 국토 1차관도 빨리 지금 부동산 문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3차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그런,
공항도에 물 대책은 냈지만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업 투자를 한 사람을 그것도 국토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데 아닙니까? 주무업체 아닙니까? 주무업체? 문재인 정권 때도 김현미라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앉혀갖고, 그 친문. 결국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갖고, 뭐 30차례, 40차례 대책을 계속 쏟아내도 결국 실패하고 정권 내줬잖아요. 다시 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그 대책의 실패를, 전체를 안 봐보려면은 이 사람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영예 서겠습니까? 국민들 볼 때. 주무차관이, 부동산 대책의 주무차관이, 내로남불로 자기는, 부동산 투기하고 기업 투자해갖고, 돈 몇 억을 차익을 얻고, 일반 국민들은, 집 못 사게 만들고.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 초심으로 진짜 돌아야 된다. 다시 처음 시작하는 그 결기를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동에 메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막 지금 뭐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정부는 정부 안에서 터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뻘짓하고 계속. 이 회의 지금 기간이 이거 풀어졌다고 봅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마치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권력을 얻으니까, 민주당은 집권당이 됐고, 그러니까 어깨 뽀기 늘어나는 겁니까? 개혁적인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주 민수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공자님 말씀이. 군주 민수. 여기서 군은 군주, 왕을 말하는 거고, 주는 배, 민은 백성, 국민, 수는 물.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표현하면은 군주는 배고, 왕은 배고, 백성, 국민은 물이다. 그러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군주라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또, 그걸, 엎어버릴 수도 있다. 그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런 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군을, 정으로 바꿔도 돼, 정주. 정신들은 배고,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정무직 장관들, 모든, 정신들은 정주, 배입니다, 배. 민수, 국민의, 수는 여기서 볼 때는 바다를 표현하고 싶어요, 바다. 그 바다가, 그 배를, 정치인들을,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을 띄워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민심을 배반하고 엇길로 나갈 때는 응징을 한다. 엎어버린다. 침몰시켜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이. 국민들은 지금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정치에 지켜보고 다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집권당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관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 와서는 공화정 체제에서는 선거로서 그 국민의 민심이 표출돼 갖고
심판을 하는 거죠. 물론 국민의 선택을 받아갖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지만은 그 민심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뻘짓하고 개판 치면은 민심은 금방 바뀝니다. 물론 이게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 조사인데 어디냐 보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좀 이게 옛날부터 이 여론조사가 예? 예.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게 있는가 봐요. 거기서 한 여론조사인데 조이엔 CNN인가 거기서 의뢰갖고 한 건데 이서 의뢰하는 조이엔 CNN에서 대충 보면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좀 불리한 어떤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지만은 어쨌든 50% 이하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9몇 %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청년층, 중도층이 좀 많이 좀 빠졌다. 거기서 지지가 3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실망감이 커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놨던데 물론 여론조사는 참고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각 여론조사마다 또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50%다 올라갔죠. 가분수가 나왔는데 여론조사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은 참고상으로 봐야 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의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과거 마지막 미래에 임기를 마칠 때 나오는 최종 여론조사 그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없기 때문에 참고는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 여론조사들이 또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또 어떤 대체로 보면 계력도 그렇고 이 여론조사가 민주 진영에 불리한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꽃이 김어준 씨가 하는 그 꽃이 이제 조금 민주 진영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론조사 꽃은 너무 또 잘 나와. 여론조사 꽃은 불과 최근에 67%까지 나왔으니까 국정 지지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이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해야 된다. 여론조사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은 지금 안 좋은 일이 자꾸 어떤 생기니까 최민희 문제라든지 국토부 차관의 어떤 부총장 투기라든지 이런 게 자꾸 생기고 또 민주당과 어떤 이재명 정부와의 그 불협화음 손발이 안 맞는 문제 정청래 대표의 뻘짓 자기 정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여론조사를 떠나서 정권 초기니까 이 강력한 가장 대통령이 힘이 있을 텐데 우리 진영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점이 저쪽 국민의힘 저쪽에서 쉽게 말해 내란 세력들 걔들 지금 심판하는 지금 중 아닙니까? 정권 초기이고 그러고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고 그걸 지금 정리하고 파헤치고 그러면서 어떤 힘을 받고 적폐를 청산하는 그 힘을 받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내란 특검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집권 1년 동안은.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민주당에서 뻘짓이 나오고 사고가 터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냥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바삭 긴장하고 처음에 그 결기 내란을 우리가 척결하고 국민의 어떤 여망을 받아갖고 계획을 완수하라는 그런 처음의 결기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 정부를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초심을 다시
동의 메고 10만 원권을 꼭 우리 이 이재명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 그런 결기를 갖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 잘하시잖아요, 솔직히. 응? 이재명 대통령 한 번만 딱 볼 때는 진짜 잘하시고 계신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조금만 좀, 받쳐주면은 얼마든지 더 멋지게 국민들의 어떤,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응? 나아갈 수 있는데, 민주당이 문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다른 어떤 또 오늘 뭐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지금 최근에 보니까 그 문영배 있잖아요, 문영배. 내가 이거는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문영배라는 분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도. 우리 훌륭하신 분인데, 그 어떤 이제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시는 헌법재판소의 그 소장 대응을 하신 분이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탄핵을 이끌고 퇴직을 했죠. 물러났죠. 지금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퇴임하고 나서 현재 소장 대행에서 너무 자주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인터뷰도 자주 하시고, 어쨌든 많이 나오시더라고, 방송에. 방송 그러고, 신문이라든지 어떤 인터뷰도 자주 하고.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훌륭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어떤 공도 있죠. 어쨌든 탄핵을 주도해갖고,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탄핵을 시켰는데, 이분이 이제 좋은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제 훈수를 두더라고요. 최근에 경향신문인가 어디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근데 기자가 질문을 했겠죠. 현재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좀 반대를 하더라고, 보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하다. 과연 그게 국민 대다수의 어떤 호응을 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물론 이분은 판사 출신 판사. 그래서 나는 좀 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리고 사법을 기획하는 판사들을 기획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법원을 기획하고, 그 판사들이죠. 특히 대법원. 지금 문제되는 게 대법원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어떤 사법 계획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어떤 사법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물론 자기 사견이니까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사법 계획, 대통령실에서도 너무 좀 급진적인 과도한 어떤 사법 계획은 너무 시게 나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좀 그렇게 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가 또 질문했어요.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의 해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이제 문영배라는 분이 대답하기를, 그 문제 있다. 그 문제 있다는 건 정당 해산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지. 그 민주진영에 우리가 있는 그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진영에 있는 대다수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거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감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정당 해산감까지는 아니다. 그래만 평가를 하더라고.
물론 뭐 자기가 뭐 다 개인의 소신이 다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할 수는 있지만은 실망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정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결의에서 저는 동조를 못합니다. 문영배 현재 대전 소장 대행의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 해산을 위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당연히 저는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뭐 얼마나 자기가 다른 나라 세계를 다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 외국에도 극우 정당이 많잖아요. 극우 정당. 독일이나 특히 유럽에 뭐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극우 정당을 해산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죠. 극우 정당이고 정당 해산 안 한다는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 같은 데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참네. 우리나라의 극우 정당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국힘하고 그 유럽 쪽에 있는 극우 정당은 다릅니다.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도 아니에요. 극우. 국민의힘이 무슨 극우입니까? 어? 내란 파렴치범들이지. 내란 동조 세력이고, 옳은 극우도 아니에요. 여야들은.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하면서 그거라고 뭐 누구 한동훈입니까? 한동훈이가 뭐 처음에 그 탄핵 그 뭡니까 뭐 탄핵을 뭐 뭡니까 그 계엄을 윤석열 계엄을 일으킬 때 뭐 계엄은 뭐 하는데 어떤 계엄을 이제 해제하는데 뭐 일부 뭐 국회의원 끌고 와갖고 뭐 그때 한 20명 정도 참여했나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그 계엄을 저지하는데 그 국민의힘 일부가 많지는 않지만 한 20명 정도 또 민주당하고 같이 표를 던졌고 계엄 해제하는데 그 뒤에 탄핵 과정에서도 그 국회에서 탄핵 어떤 결정하는데도 그 국힘의 일부 의원들이 그때 한 10명 정도 넘었습니까? 소수지만은 뭐 어떤 참여했기 때문에 탄핵 정당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참네. 좋습니다. 다 자기 견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다른 사례에서도 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게 탄핵을 이건 그 소장으로서, 소장 대응으로서 너무 언론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과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박근혜 탄핵할 때, 탄핵을 그때 결정하는데 주도한 그 이정미 현재 권한 대행이 있어.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오래됐죠. 이정미 현재 소장 권한 대행, 그 여성분이죠. 근데 이분은 제 기억으로는 탄핵을 이끌고 난, 이분도 퇴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탄핵을 이끌면서 주도하면서 그 탄핵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퇴직하고 민간에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뒤에 탄핵을 이끌고 난 뒤에 언론에 과연 노출됐는가? 별로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분이 어디 나와서 탄핵을 이끌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민간으로 돌아와갖고 언론 인터뷰에 뭐 자기 견해를 밝히고 정국에 대해서 밝히고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정미 그 소장하고 비교하면 너무 문영배 권한 내용은 너무 자주 나와 인터뷰가. 그러고 내 어떤 유튜브, 는 밝히긴 않겠지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라고. 저는 물론 저도 나쁘게 평가 안 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영배가 현재 소장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다. 뭡니까? 윤석열이 탄핵이 가능했다. 만약에 다른 어떤, 윤석열이 저기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헌재 소장 대응을 했었으면 과연 윤석열이 탄핵이 됐겠느냐. 물론 문영배 사람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분 유튜브 말씀은 견해는 문영배 말고 다른 그 재판관이 윤석열이가 임명한 사람도 더 많았잖아요. 솔직히. 윤석열 임명한 재판관 중에서 만약에 헌재 소장 대응을 했으면 과연 윤석열이 탄핵이 됐겠느냐.
그러니까 문행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소장 대우는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영웅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때 참 국민들이 노선초사했잖아요. 질질 끌었잖아요 그때. 그때 뭐 4개월 뭐 에? 탄핵 그 국회 탄핵 결정되고 나서 그 4개월 이상이 막 질질 끌었잖아요. 국민들은 빨리빨리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었잖아요. 국회 탄핵 결정이 넘어 헌재로 가고 나서도 얼마나 그때 국민들이 답답하게 이겼습니까? 또 거구 쪽에서 막 그러니까 응원봉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응원봉 그 시위대하고 저쪽에 또 거구 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또 거구 집회 태극기 부대 양쪽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질질 끄는 바람에. 솔직히 이거는 뭐, 내란이라는 거는 국삼적 동사도 다 아는, 다 국민 전체가, 전 세계가 내란이라는 사실을 텔레비로 생중계로 다 봤는데, 그걸 뭘 판단할 게 있어갖고, 질질 끌고, 얼마나 보면 그때 우리 그 민주진영체 지지자들은, 그 민주당이나 또, 한심하게 생각했습니까? 헌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질 끊느냐고. 빨리 할 수, 얼마든지 빨리, 뭐, 최소한 2달 만에 결정이 됐어야죠, 그때. 심리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모든 증거가, TV로 다,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국회로, 군인들 동원해갖고, 국회에 침범하고, 총칼을 들이대고, 국민들한테.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예? 명백한 내란이 눈으로 다 확인된 건데, 그걸 에? 만약에, 문행배 이 사람도 뭐 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나는 그걸 100% 인정 안 해요. 진짜 공이 있는 사람은 국민이. 윤석열 탄핵의 1등 공신은 국민들이라고, 국민들. 제가 볼 때는. 그 힘없는 보통 시민들, 평범한 우리 시민들, 특히 젊은 여성들, 영웅봉을 든 젊은 20대, 30대 여성들, 청년들, 깨어있는 그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들, 그 추운 겨울에, 매일 그 나와서 시위를 했잖아요. 촛불 집회, 뭐 응원봉 집회, 그리고 그 키세스 응원단, 키세스 시위대, 그 눈이 오는데 그 은박지 덮어서 그 키세스, 여전사들, 그분들이 탄핵을 이끈 겁니다. 그분들이 탄핵의 1등 공신이에요. 정치인들도 아니고 문행배도 아니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헌재를 압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그렇게 할 수 없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가열찬 끈질긴 시위와 집회가 없었으면은 탄핵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문행배 소장 이제 좀 너무 자주 나오지 마세요 언론에. 그 이재명이 그 현재 소장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자주 나와. 그분은 그 뒤에 내가 어디 가서 인터뷰 하는데 했다는 별로 그 기억이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대통령께서 오늘 어제죠, 이제 어저께 대수보 회의에서 그 대수보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의 수석 보좌관 회의인데 이제 국무회의는 다른 거죠.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수석 보좌관들하고 대통령 회의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사정 기간에 불법 조작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이게 어딥니까? 사정 기간이 검찰. 검찰이 어떤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어떤 증거를 조작하고 이래갖고
없는 죄를 만들고, 응? 있는 데 있는 거는 또 봐줘버리고, 응? 그걸 경고를 하시더라고.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그때 윤석열하고 3년 전입니까? 윤석열하고 그 대선 경쟁할 때 이재명 그 후보가 그다음 이재명 후보가 조폭하고 연결돼 있다, 뭐 조폭하고 연루돼 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난 마타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인제 와서 밝혀졌어요. 아무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뭐야, 조작된 편지를 뭐 이래 공개하면서 야 이재명이가 조폭한테 10억을 받아 묻다,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편지를 검찰 대검 그 문서 감정 전문을 하는 그 부서에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편지에 그 10억을 받아묻다는 그 편지를, 그거로 이제 저거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조작됐다는, 그 편지 자체가 조작됐다는 판명이 났어요. 감정, 전문 그 감정을 해보니까. 다 엉터리 가짜뉴스인 거지. 이재명이 죽이려고 족보한테 10억 받아묻다. 다 거짓말, 허위지, 허위로. 그게 판명이 됐다. 이제 와서 그게 판명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표가 떨어졌습니까? 이재명이를 완전히 악마화 시켜갖고, 지금도 아직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는 뭐 조폭하고 연루돼 있다. 또 대장로 그것도 뭐 엉터리로 만드는 거고. 이재명이 악마의 점정을 찍은 거지. 그래갖고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그때 되었죠. 엄청난 마타도가 있었잖아요. 대장동, 형수, 그거 욕설, 그것도 따지고, 그것도, 알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완전히 악마화 시켰잖아요. 또 김혜영 여사까지도 버카, 이래갖고 악마화 시켜갖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정기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더라고. 앞으로는 자세하지 않겠다. 더 장난 못 치게 만들어야지, 이제, 검찰이. 이제는 완전히 검찰은 이제 개혁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검찰청은 사라지는 거고, 이제. 그 법은 통과됐잖아요. 그러나 또 오늘 또 가관인 거는 보면, 오늘 희한한 그런 뉴스 많더만 보니까. 참, 보면 참 한심스러운 실망밖에 안 나오는 그런 뉴스가 지금 오늘 많았어요. 김건희 거는, 김건희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 남편이 윤석열이었던 대통령이 있을 때,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경복궁 이런 데 가갖고, 희적고 다 했더만, 그게. 고궁에 가갖고.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문화지 아닙니까? 경복궁이 뭐. 옛날에 조선왕조 궁궐 아닙니까? 임금님이, 거주하고, 사무 보고, 그거하고 그 경복궁 안에 건정전이 있어, 건정전. 그거 갖고 의자가 그거 아닙니까? 임금이 앉는 자리. 거기에 막 앉아갖고 쇼를 하고 건방을 뜨는 거죠. 어떻게 그 의자에 앉아주셨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자, 보니까 뭐 그것도 어떤 옷을 제대로 입고, 온 게 아니고, 얄라우지, 그때 여름이 모이더라고. 나시 같은 거 있잖아, 민소매 차림에다가, 그거는 더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크게 문제 안 되지만, 그거는. 신발도 오는 그 신발이 아니고, 슬래퍼 신고, 양말도 안 신고, 슬래퍼 딜 걸고, 저 짝다리 짚고 서 있는 그런, 찍힌 사진이 나오더라고. 손을 딱 양쪽으로 딱 이래갖고, 마치 무슨 여자 깡패 두목처럼, 에휴. 진짜 그건 공식적으로 간 게 12대 방문했다니까, 모르겠다, 더 간지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때문에 갑니까, 그게? 국물을 좋아하는 모양. 그러고 윤석열하고도 한번 같이 가갖고,
그 명성하고 침실에까지 기어 들어간 거야, 이 사람들이. 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명성하고 침실에 이 부부가 들어갔어요. 그, 뭐,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저끼리 들어가고 10분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데, 무엇을 뭘 했는지, 거기서. 응? 문 쳐다보고 10분 동안 관에 있었다는데, 명성하고 침실에. 명성황후가 그 아닙니까?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고종호의 그, 중전 아닙니까? 중전. 민비. 민비도 이게 좀 말이 많은 여자였어. 우리 솔직히 민비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서 명성황후 좋게 평가하는데, 엄청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명성황후가. 우리 제대로 역사에서 거기 교육에서 안 나왔지. 에? 역사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안 받아서 그렇지. 근현대사 역사를. 물론 이제 명성황후 일본 놈들이 시해를 해갖고 불쌍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명성황후 하는데 엄청난 부정부패의 원흉이에요, 원흉. 명성황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명성황후하고 김건희하고 일맥 좀 상통함이 좀 있어요. 명성황후이 또 민비도 그 당시 엄청난 부정부패의 원흉이었고 매간매직하고 자기 일가를 외척들 끌어들여갖고 온 뭐 다 요직 다 차지하고 벼슬 팔아먹고 그래 돈 받아 처먹고 민씨 일가들이 엄청난 부정부패 폐악을 했다고 그 당시에. 그 국민들이 원성이 억수로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명성황후에 대해서. 그러고 뭐 지가 거의 다 또 명성황후가 이 사람이 정치를 다 했잖아요. 고종은 바보 흡사비처럼 앉혀놓고 흡사 좀 김건희하고 일맥 좀 비슷한 점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찾아갔나? 명성황후 그 침실에 선배님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찾아간 거야? 참 이런 여자가 영부인으로 있었으니까 그 3년 동안, 응? 그래갖고 외국에 다니면서 영부인하고 대한민국 영부인 하면서, 응? 시집고 다녔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응? 참 대한민국의 나라의 수준이. 그러나 오늘 또 가관이 모습 많이 봤을 겁니다. 그 국감, 명태균과 오세훈의 국감. 이제 오늘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서울시 국감 하는데 이제 명태균 이 사람이 정인으로 참고인으로 나왔고, 오세훈 시장도 같이 나왔더라고. 둘이서 뭐, 티격태격 하던데, 오세훈은 완전 입을 막 봉하는 상태고, 말 제대로 안 하더라고. 괜히 말 잘못했다는, 응? 지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명태균 이 사람 거침이 없더라고. 폭로를 좀 하긴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오세훈에 대한 어떤 폭로를 하긴 하는데, 아직 이 사람도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자기도 어떤 수사를 받는 중이고, 또 오세훈 이 사람도 이제 수사 대상이잖아요, 지금. 특검에. 오세훈에 대해서 억수로 안 좋게 이야기 하더라고. 응? 뭐랍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식으로 엄청 까더라고, 오세훈에 대해서. 에휴, 근데 참,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 뭐 조금 있으면 머시루에 이제 특검에서 이제 명태균하고 오세훈이를 대질하기로 했답니다. 둘이 이제 특검에 물려가갖고 둘이서 이제 대질 신문을 할 모양이에요. 특검에서 이제 나를 잡았더라고.
그 민주당이 아마 민주당 측에서 이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신청했는가 말인데, 그 뭐, 국짐에서는 이 사람을, 택도 없어 끼고, 어쨌든 저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국힘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신청을 했는 바인데, 민주당도 너무 이 사람한테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어쨌든 수사를 받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고 이 사람이 그 강혜경 그 정인 강혜경 씨를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뭐 병태훈 자기는 아무 죄 없다. 강혜경이랑 그 강혜경 씨 있잖아요. 그 영태훈 씨 지시를 받았고 여론 조작에 같이 하는 현저자분 그분은 이제 완전히 돌아서 갖고 그 민주당이 그 어떤 공익 제보자가 됐다 아닙니까 민주당의 강혜경 씨가 그래서 어떤 솔직한 증언도 하고 그래서 완전 공익 제보자가 됐죠. 이분도 계속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명태균 이 사람은 강혜경 이 사람을 어떤 범죄자로 몰고 있더라고. 자기를 빠져나가고 나는 모른다. 강혜경이가 다 했다는 식으로. 모르겠으면 한번 두고 봐야죠. 오늘 이 정도 마치 대충 두시 없이 얘기했는데 대충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주제는 제가 주안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실마끈을 동에 메고 긴장감을 유지하고 국민이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민 주권 정부, 그 평범하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준, 촛불과 빛의 혁명이, 빛의 전사들이 시민들께서 나서서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고 이 국민 주권 정부를 탄핵시켜 줬듯이 그분들의 어떤 노고와 헌신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그분들이 전사 투사들의 기억하고 어쨌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반드시 성공하고 계속해서 민주정권이 계속 이어가고 정권 재창출되고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고 처음부터 출발한 마음으로 기강을 바로잡고 전부 다 그렇게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기 어떤 사명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만드는 정권이고 탄생한 정권이라는 걸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할 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이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좀 각성하면 됩니다. 대통령을 뜻을 따르고 보조를 맞춰주고 민주당이 또 할 수 있는 그것은 민주당이 또 할 것은 해야 되고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갖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실, 민주당 에서 할 수 있는 서로서로 역할 분담을 제대로 다시 정립하고 그래갖고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래서 반드시 이 정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하고 매진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기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마지막 구호는 명성입니다. 명성!